털컥. 오늘도 재봉틀 뚜껑을 닫습니다. 먼지가 폴썩 일어나 코끝을 간지리네요. 에치, 이 녀석 벌써 10년째 이러고 있구나. 한때는 이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집 시계 소리였는데 말이에요. 손을 쭉 펴보니 마디마디가 뻐근합니다. 관절염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세월 때문인지 의사 선생님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하시더군요. 자연스럽다니. 참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내 손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다니. 명동 뒷골목 영희 의상실. 그 간판 떼어낼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 버텼지만 결국은 기성복 공장한테 졌어요. 백화점에서 10,000원짜리 블라우스를 파는데 나한테 맞춤으로 오셨던 단골 마님들까지 하나둘 발길을 끊으시더라고요. 영희 씨, 미안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래도 마지막 손님 한복 치마 단 매듭은 정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장인의 자존심이니까요. 뚜벅뚜벅. 손주 준호 녀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10살짜리 녀석이 요즘은 학교 끝나면 맨날 할머니네 집으로 달려와요. 엄마 아빠는 둘 다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할머니, 나왔어. 우리 준호 왔구나. 학교 어땠니? 응. 그런데 할머니, 이거 봐봐. 녀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이에요. 검은색 안경 같기도 하고 헬멧 같기도 하고 선이 잔뜩 달려있네요. 이게 뭐냐? VR이라고. 가상현실. 할머니, 이거 쓰면 진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아이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가상? 현실? 그게 뭐가 다른 건데. 그래도 손주가 신나하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그 이상한 안경을 머리에 쓰더니 갑자기 허공에 손을 휘젓기 시작해요. 왼쪽으로 확, 오른쪽으로 확. 손으로 뭔가를 잡는 신용도 하고 걷는 신용도 합니다. 준호야, 괜찮니? 어디 아프니? 할머니, 나 지금 게임 속에 있어. 와, 여기 옷가게다. 옷가게? 내 귀가 번쩍 뜨입니다. 40년을 옷만 만들고 살아온 사람이 옷가게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준호야, 옷가게가 어떤데? 녀석이 안경을 벗더니 아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할머니, 여기 가면 아바타 옷이 진짜 많은데 다 똑같아서 재미없어. 다들 똑같은 옷만 입고 있다니까.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쿵.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게 느껴지더군요. 마치 40년 전 처음 서울역에 내려서 명동 골목을 걸을 때처럼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여기서 내가 뭔가 해야겠구나 싶었던 그 떨림. 준호야, 할머니한테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응?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도 한번 구경 좀 해보자. 녀석이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봅니다. 그럴 만도 하죠. 70이 넘은 할머니가 감자기 게임 기계에 관심을 보이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호기심이 꿈틀댑니다. 준호가 안경을 제 머리에 씌워줍니다. 무겁네요. 그리고 답답해요. 할머니, 이제 눈 떠봐. 눈을 뜹니다. 와, 입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집 거실이 아니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들, 하늘을 나는 사람들, 알록달록한 간판들. 제 앞에 키가 훤칠한 여자가 서 있는데, 어머, 이게 나라고? 할머니, 그게 할머니 아바타야. 아바. 뭐? 손을 들어봅니다. 화면 속 여자도 손을 듭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 여자도 고개를 돌리네요. 신기하네, 진짜 신기해.
그런데 이 여자, 아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 좀 그렇습니다. 형편없어요. 색깔은 알록달록한데 천의 결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바느질 선도 없고 단처리도 엉망이고 이건 옷이 아니라 그냥 색종이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준호야, 이게 다 옷이냐? 응, 여기 가게 들어가 봐. 옷 엄청 많아.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게 어색하지만 천천히 걸어봅니다. 가게 문을 들어서니 세상에나 옷이 수백 벌은 되는 것 같아요. 원피스, 바지, 재킷, 드레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은 느낌이에요. 천편일률적이라고 해야 하나. 다들 번쩍번쩍 빛나기만 하지 옷에 무게감이 없어요. 실밥 하나 제대로 안 보이고 할머니 여기 이쁘지? 색깔은 고운데 말이다. 준호야. 결이 없구나. 천의 결 말이야. 결? 그게 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옷이라는 건 말이야. 입었을 때 바람에 어떻게 날리느냐,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짝이느냐, 주름이 잡혔다가 펴질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런 게 다 중요한 거란다. 그게 천의 결이고 그게 옷의 생명이지. 준호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안경을 벗습니다. 다시 우리 집 거실이 보이네요. 먼지 쌓인 재봉틀,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손주들 사진. 그런데 이상해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0대에 시집와서 30대에 가게 차리고 40대에 전성기를 맞고 50대에 손님이 줄어들고 60대에 문을 닫았죠. 70이 넘어서는 그냥 손주나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제 바느질 인생이. 그런데 준호 녀석이 보여준 그 세계. 거기선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군요. 개성 없이, 혼 없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준호야. 응, 할머니? 할머니가 말이다.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옷 좀 지어줄 수 있을까? 준호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할머니가 게임 속 옷을? 그래. 할머니 손은 이제 바늘질하기 힘들지만 눈은 아직 멀쩡하단다. 옷이 어때야 이쁜지, 어떤 선이 살아있는 건지, 그건 아직도 알아.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어른거리는데 제 머릿속엔 온통 그 가상세계 사람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진짜 옷을 입혀주고 싶다. 결 있는 옷, 바람에 날리는 옷,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감싸주는 옷. 그런데 어떻게 72살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말도 안 되죠. 손주 녀석이 가르쳐준다 해도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딸깍. 새벽 5시 부엌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재봉틀 옆에 준호가 놓고 간 노트북이 있네요.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있더군요. 40년 전 그때처럼 손가락이 떨립니다. 노트북 뚜껑을 엽니다. 띠링. 화면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72 할머니의 두 번째 바느질을. 이번엔 실과 바늘 대신 0과 1로 옷을 짓는 겁니다. 할머니, 이게 마우스야. 이렇게 잡는 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알려줍니다. 마우스라. 쥐라는 뜻인가? 그래서 이렇게 작고 매끈한가 봐요. 제 손에는 좀 작네요. 바늘 잡던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입니다. 딸깍딸깍. 클릭이라는 걸 연습합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는데 자꾸 오른쪽을 누르게 되네요. 준호는 웃으면서 천천히 합니다.
할머니는 바늘구멍에 실 꿰는 게 더 쉬웠는데. 할머니, 요즘은 이게 바늘이야. 그렇군요. 세상이 바뀌었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켜는 법, 끄는 법, 인터넷이라는 곳 들어가는 법.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돋보기를 3개나 바꿨어요. 화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이 침침해지거든요. 준호야, 이 글씨 좀 크게 할 수 없니? 할머니, 여기 설정에서. 고맙습니다. 이 녀석. 매일 학교 끝나고 달려와서 할머니 선생님 노릇을 해주네요. 72살 학생에게 10살 선생님이라니 참 웃기는 일이죠? 띠링띠링띠링.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옵니다. 준호가 설치해준 가상세계 의상 디자인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온 메시지예요. 환영합니다. 3D 패션의 세계로. 3D? 입체? 그건 알겠는데 패션을 입체로 만든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영상을 하나 클릭해 봅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친구가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니까 화면 속에 옷이 만들어지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먼저 메쉬를 만들고요. 여기에 텍스처를 입힙니다. 그 다음 리깅을 해서 메쉬, 텍스처, 리깅? 아이고 머리야. 사전을 찾아봅니다. 준호가 알려준 대로 검색창에 메쉬를 쳐봐요. 메쉬 3D 모델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다각형 집합. 다각형? 집합? 한숨이 푹 나옵니다. 이건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네요. 마치 50년 전 처음 양재학원 다닐 때 듣던 다트, 바이어스, 플레어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낯선 단어에 한참을 끙끙댔지. 하지만 그때는 25이었고 지금은 72입니다. 밤 11시.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딸애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불 다 꺼지고 하세요. 응, 알았어. 조금만 더. 엄마, 눈 나빠지신다니까요. 끊고 나니 마음이 짠합니다. 딸의 걱정도 이해가 가요. 늙은 엄마가 밤새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걱정되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휙.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화면 속 아바타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팔을 올리고 싶은데 다리가 올라가고 치마를 펼치고 싶은데 저고리가 뒤집히고 아이고 이 녀석아. 혼잣말이 나옵니다. 팔이 왜 거기 붙어 있니? 할머니가 널 불구로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모니터 속 아바타한테 사과를 하고 있네요. 우습죠? 하지만 진심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 가상의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것 같으니까요. 뚝. 눈물 한 방울이 키보드에 떨어집니다.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분해서도 아니고 그냥 서러워서요. 40년 전에는 실 하나 바늘귀에 못 깨어서 울었고 지금은 점 하나 제대로 못 찍어서 웁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 안 했잖아요. 새벽 4시까지 실을 꿰는 연습을 했고 결국 명동 제일 가는 시다가 됐잖아요. 휴지로 눈물을 훔칩니다. 김영희 힘내라.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더 아파졌어요. 관절염 약을 2배로 먹습니다. 병원 선생님은 컴퓨터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무료래요. 세상 참 좋아졌네요. 옛날에는 기술 배우려면 돈 내고 학원 다녔는데 화면을 엽니다. 휘리릭. 온갖 버튼과 메뉴가 빽빽합니다. 어지러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유튜브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준호가 알려줬어요. 여기 가면 모든 걸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다고. 블렌더 초보 강좌를 검색합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열심히 설명을 해요. 빠르네요. 너무 빨라. 손이 막 움직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되감기를 합니다. 다시 봅니다. 또 되감기. 또 다시 봅니다. 10번쯤 반복했을까요? 드디어 네모 상자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됐다. 소리를 지릅니다. 혼자 있는 집인데도 기쁨의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네모 상자 하나. 고작 이거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정말로. 마치 처음 미싱으로 직선 한 줄 제대로 박았을 때처럼. 따르릉. 초인종이 울립니다. 준호가 왔나 봐요. 할머니, 문 열어줘. 문을 열자 준호가 헥헥거리며 들어옵니다. 할머니, 나 좋은 거 찾았어. 할머니 도와줄 사람. 뭐? 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할머니 얘기 올렸더니 진짜 친절한 사람이 나타났어. 준호가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에 채팅창이 뜹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3D 의상 디자인 배우신다고요? 저도 좀 서툴지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 15살짜리가 72살 할머니를 가르쳐 주겠다니요. 옛날 같았으면 애송이가 뭘 안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애송이거든요. 이 세계에서는. 고맙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손이 느려서 폐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타자를 치게 도와줍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한 달 걸렸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사진이 올라옵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화면 속 아바타가 입고 있는 현대식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요. 색감도 고급스럽고 실루엣도 멋지고. 그런데 뭔가 아쉬워요. 옷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디테일이 부족해요. 동정선이 너무 딱딱하고 섭 부분의 곡선이 어색하고 치마폭이 좀 답답해 보여요. 민수야, 정말 예쁘구나.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40년 옷 만든 사람인데 조언 좀 해도 될까? 네, 부탁드려요. 여기 동정 부분 있지? 이게 목을 감싸는 선인데 조금만 더 완만한 곡선으로 바꾸면 훨씬 부드러워 보일 거야. 정말요? 그리고 소매통도 너무 타이트해서 팔 움직일 때 불편해 보여. 한복은 여유가 있어야 우아하게 흘러내리거든. 그날부터 민수와 저는 매일 저녁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옷의 원리를 알려줬어요. 어떤 선이 사람을 날씬해 보이게 하는지, 어떤 색 조합이 조화로운지, 천이 어떻게 접히고 펼쳐지는지. 민수는 제게 컴퓨터 기술을 알려줬어요. 메쉬를 부드럽게 만드는 법, 텍스처에 무늬를 넣는 법, 색깔을 자연스럽게 입히는 법. 할머니 여기 폴리곤 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 아바타가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폴리곤? 그게 뭐냐? 3D 모델을 이루는 작은 조각들이요. 이게 많으면 정밀하지만 무거워져요. 아, 그렇구나. 옷도 그렇단다. 장식이 많으면 화려하지만 무거워서 입기 힘들거든. 와, 그럼 이거 줄이는 게 옷 다이어트 시키는 거네요. 하, 그렇지. 옷도 사람도 가벼워야 멀리 가는 법이야. 밤 12시. 민수와의 채팅을 끝내고 컴퓨터를 끕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어요. 72살 할머니와 15살 소년. 우리는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시공간을 초월한 바느질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40년 옷 만들며 쌓은 감각을 민수는 숫자로 바꿔줬어요. 민수가 컴퓨터로 만든 차갑고 딱딱한 옷에 저는 온기와 결을 불어넣어줬고요. 딸깍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떠 있는 제 첫 작품.
영희 할머니의 첫 디지털 한복 버전 1. 아직 서툽니다. 선도 삐뚤고 색도 어설프고. 하지만 이건 분명 제 작품이에요. 제 손으로 만든 제 마음을 담은. 내일은 치마폭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요? 모레는 색동을 넣어 볼까요? 기지개를 켭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리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72 할머니의 바늘은 이제 0과 1 사이를 오가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마우스가 제 손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클릭 소리도 익숙하고 화면 속 점들도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띠링.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이라기보다 대박 소식이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메타버스 패션 위크 공모전이 열린대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대요. 할머니도 내보는 거 어때요? 패션 위크? 손이 떨립니다. 그 단어를 얼마 만에 듣는지. 40년 전 제가 명동에서 가게를 막 차렸을 때 꿈꿨던 무대였어요. 진짜 패션쇼 무대에 제 옷이 오르는 것. 하지만 그건 꿈으로만 남았죠. 동대문 뒷골목 작은 의상실 주인에게 패션쇼는 너무 먼 세상이었으니까요. 민수야, 할머니 같은 초보가 괜찮을까? 할머니는 초보가 아니에요. 40년 경력이시잖아요. 그냥 세계가 바뀐 것뿐이에요. 천에서 디지털로. 민수의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래요. 저는 초보가 아닙니다. 평생을 옷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단지 도구가 바뀐 것뿐. 좋아. 해보자. 민수야, 할머니랑 같이 만들어 볼래? 진짜요. 와. 할머니랑 합작품이라니. 그날부터 우리는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어요.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하지만 40년 손기술은 아직 살아있더군요. 저고리 선, 치마주름, 동정 곡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민수는 제 스케치를 보고 3D로 만들어줬어요. 할머니, 여기 주름이 이렇게 흐르는 거 맞아요? 그래, 맞아. 바람 불면 그렇게 펄럭여야 해. 딸깍딸깍딸깍. 키보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딸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제발 좀 주무세요. 건강 상하시겠어요. 괜찮아.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정말이에요. 70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휙. 화면 속에서 디지털 한복이 완성되어 갑니다. 저고리는 은은한 옥색,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텍스처를 10번도 넘게 수정했어요. 치마는 진한 남색, 주름이 바람에 살랑살랑 펄럭이도록 물리 효과를 넣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이거 진짜 청 같아요. 라고 감탄하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네요. 색동은 무지개색. 하지만 화려하지 않게, 은은하게. 오래된 자개장에 비친 햇살 같은 느낌으로. 할머니 다 됐어요. 정말 네. 이제 공모전에 제출만 하면 돼요. 제출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72살 할머니가 만든 옷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클릭하세요. 준호가 옆에서 재촉합니다. 민수도 화상통화로 응원합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딸깍. 제출 완료. 화면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휴. 긴 한숨이 나옵니다. 떨렸던 가슴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확인해요. 아직 소식이 없네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역시 나이 든 사람이 무리한 건 아니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띠링. 3주일째 되던 날 아침.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손을 떨며 메일을 엽니다. 축하합니다. 메타버스 패션 위크 본선 진출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어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귀하의 작품 영희 할머니의 디지털 한복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메일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수야, 우리 붙었어. 진짜요. 할머니, 대박. 저 지금 학교인데 소리 질렀어요. 키읔키읔키읔키읔. 따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딸이에요. 엄마, 진짜예요? 카톡 봤어요. 그래, 진짜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랑스러워요. 정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사위도 오고 손주들도 다 왔어요. 준호는 제일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할머니가 대단한 거 하셨대. 컴퓨터로 옷 만들어서 상 받으셨대. 다들 축하해 줍니다.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멋있어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워요. 밤이 깊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딸깍. 노트북을 켭니다. 패션 위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본선 진출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애 72세 마이너스 영희 할머니의 디지털 한복. 나이를 숨길까 고민했는데 민수가 할머니 당당하게 쓰세요 라고 했었죠. 댓글이 달려 있어요. 헐 72세? 이분 진짜 72세세요? 나 지금 울고 있음 유유.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사셨으면. K-할머니 화이팅. 눈물이 또 흐릅니다. 이건 제 눈물만이 아니에요. 저처럼 늙어서 꿈을 포기했던 모든 분들의 눈물이기도 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희망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메타버스 패션 위크 당일. VR 헤드셋을 씁니다. 이제는 익숙해요. 무겁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가상세계로 들어갑니다. 와, 거대한 런웨이가 펼쳐져 있어요. 수천 명의 아바타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고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제 심장이 마구 뜁니다. 쿵쿵쿵쿵. 40년 전 처음 손님 옷을 만들어 드릴 때보다 가게 문 열던 날보다 더 떨립니다. 다음 작품, 영희 할머니의 디지털 한복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탁! 조명이 켜집니다. 런웨이 위로 제 아바타가 걸어 나옵니다. 은은한 옥색 저고리, 깊은 남색 치마, 무지개빛 색동,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주름이 물결치듯 흐릅니다. 비단결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우와,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채팅창이 폭발합니다. 미쳤다 진짜. 이게 한복이야? 너무 아름다워. 디테일 좀 봐. 퀄리티 실화냐? 72세가 이걸 만드셨다고? 할머니, 존경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VR 헤드셋 안에서 현실의 제 얼굴로. 이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 제 평생이 담긴 작품이에요. 40년의 손기술과 70평생의 인내와 포기하지 않은 노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승리예요.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로 들립니다. 민수도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나 봐요.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해냈구나. 런웨이를 걷는 제 아바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구나.
제 바느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무대 위 조명이 더욱 밝게 빛납니다. 수천 개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짝짝짝짝짝. 72살 김영희. 오늘 이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따스해. 손을 햇빛에 비춰봅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얼룩진 손. 하지만 이 손이 어제 수천 명을 감동시켰어요. 거실로 나갑니다. 낡은 재봉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네요. 먼지를 닦아봅니다. 쓱쓱. 고마웠어. 넌 40년 동안 나랑 함께 했지. 이제 좀 쉬어도 돼. 재봉틀을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지만 제게는 오랜 친구 같아요. 그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엽니다. 띠링. 밤새 쌓인 메시지가 수백 개예요.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 올해 60입니다. 72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용기 얻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우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 50대인데 컴퓨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읽다 보니 또 눈물이 나네요. 제가 뭐라고. 그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다니. 따르르르릉. 전화벨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교육원입니다. 혹시 김영희 할머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강사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사? 제가요? 저는 그냥 겨우 배운 사람인데요. 아니세요. 할머님의 열정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님 같은 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강사라니.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똑똑. 준호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나왔어. 우리 준호. 학교 안 갔어? 토요일이잖아. 할머니, 오늘 같이 새로운 옷 만들어 볼까? 녀석이 활짝 웃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보다 밝네요. 그래, 좋지.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옷도 만들어 봐요. 할아버지 사진 있잖아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제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던 사람. 가게가 어려울 때도 괜찮아. 당신 솜씨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던 그 사람. 그래. 할아버지 옷 만들어 드리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컴퓨터를 켭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함께 작업을 시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옷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말이야, 수수한 게 좋다고 하셨어. 하지만 멋은 있어야 한다고. 그럼 두루마기 어때요? 좋지. 검정색 두루마기에 흰 동정 달아드리자. 딸깍딸깍. 마우스가 움직입니다. 화면 속에 형태가 잡혀갑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두루마기. 명절 때마다 입으시던 그 옷. 제가 직접 지어드린 옷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멋있으시다. 화면 속 아바타가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습니다. 가슴이 아립니다. 그립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아직도 옷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 옷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응, 그래. 고마워, 준호야. 띠링.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오프라인 만남 있대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 모임이래요. 할머니도 가실 거죠? 오프라인? 석 달 동안 모니터로만 보던 민수를 실제로 만난다고요? 설렙니다. 떨립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가야지. 민수야,
그동안 고마웠다. 할머니야말로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큰 카페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저기, 혹시 디지털 크리에이터 모임? 아, 네. 여기에요. 젊은 친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20명쯤 모여 있네요. 다들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기, 민수라는 친구 있나요? 민수 왔어? 네, 여기요. 구석자리에서 한 소년이 손을 듭니다. 쿵, 심장이 뜁니다. 까까머리에 교복 입은 소년. 수줍게 웃고 있어요. 할머니, 민수야. 서로를 마주 봅니다. 모니터 너머로만 보던 친구. 목소리로만 듣던 스승님. 할머니. 진짜 할머니시네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진짜 할머니야. 저도 눈물이 납니다. 둘이 꼭 안았어요. 72과 15. 할머니와 손잡벌 나이지만 우리는 친구이자 동료이자 서로의 스승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 할머니 덕분에 진짜 옷이 뭔지 알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가 더 감사하지. 넌 할머니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그날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모두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이내 동료로 대해줬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작품 봤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할머니, 저희랑 콜라보해요. 할머니,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참여하실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입니다. 50년 전 처음 올라왔던 그 거리. 40년 전 가게를 차렸던 명동. 10년 전 문을 닫았던 그 골목. 모든 게 변했지만 모든 게 그대로네요. 휴. 긴 한숨을 내쉽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 불을 켭니다. 재봉틀과 노트북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쓱. 손으로 두 개를 동시에 쓰다듬어 봅니다. 넌 내 과거였어. 그리고 넌 내 현재야. 그리고 미래.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리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써집니다. 사각사각. 2026년 1월 1일. 오늘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못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걸 안 해서 나이가 드는 것이다. 72년을 살며 배운 것. 꿈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실은 끊어져도 마음의 바늘은 절대 녹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내 재봉틀은 이제 모니터 속에서 24시간 돌아간다. 실도 닳지 않고 바늘도 무뎌지지 않는다. 내가 상상하는 만큼, 꿈꾸는 만큼 얼마든지 옷을 지을 수 있다. 나의 첫 번째 바느질은 40년이었다. 나의 두 번째 바느질은 이제 막 시작됐다. 그리고 이 바느질은 내가 숨 쉬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붑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마치 저고리 자락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띠링. 민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내일은 무슨 옷 만들어 볼까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 민수야. 내일은 무지개색 비단으로 뭔가 만들어 보자. 할머니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단다. 와, 기대할게요. 노트북을 덮습니다. 딸깍.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25의 시다 생활.
30의 결혼, 40의 가게 개업, 50의 전성기, 60의 쇠락, 70의 은퇴, 그리고 72일 부활 후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무슨 옷을 만들지, 어떤 색을 쓸지, 민수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또 어떤 새로운 걸 배울지, 모든 게 설렙니다. 마치 첫사랑처럼, 마치 새학기 첫날처럼, 마치 25대처럼, 72살. 하지만 제 꿈은 아직 25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24이 될 겁니다. 거꾸로 젊어지는 인생. 그게 바로 꿈을 꾸는 삶이니까요. 사르르. 잠이 듭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내일을 기대하며, 짹짹짹, 참새 소리에 눈을 뜹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띠링. 좋아.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춥니다. 72살 김영희의 두 번째 인생. 오늘도 0과 1 사이에서 아름다운 옷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바느질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은 나이를 모르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꿈은 픽셀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오늘도 바늘을 잡는 그 마음. 72세 디지털 크리에이터 김영희.